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정치는 여러분 뭐로 좀 구성됩니까? 결국은 조직과 돈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논쟁이 붙었죠. 정당의 하부 조직, 실핏줄 같은 하부 조직.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조직과 돈, 정치 자금을 다 아우르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죠. 최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뭐 소회라 할까 이런 걸 말하면서 정치 개혁 과제를 하나 제시했는데 이게 지구당 부활이에요. 자신이 이게 선거 과정에서 전국을 쭉 둘러보니 원외 지구당,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없는 자기 당의 지역구를 원내 지구라 그러겠죠. 거기에 지역위원장들이 험악하다.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 신인들한테는 뚫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지구당이라는 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감하는 얘기를 거전했죠. 지구당 부활이 당장의 당 정치 개혁 과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구당은 2004년에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폐기됐습니다. 원래는 아주 오래전 1962년 그러니까 뭐 민주공화당 박정희 집권 세력이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동안 한 40여 년 이상 작동해 왔습니다. 한때는 지구당 위원장이 집권 여당이라면 동장이 정무직이었을 때는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구당이 좀 살아있는 그 지방의 권력을 좀 대변하는 그 기구 역할을 좀 하게 됐죠. 그런 지구당이 왜 없어졌냐면은 뭐 이른바 그 차떼기 사건이라고 해서 지구당에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중앙당에서 돈을 막 내려보내고 이런 것이 적발되고 이랬죠. 그래서 부패의 원상이다. 특히 지방 토 세력과 그리고 시도당, 중앙당을 연결하는 거 연결고리이다. 이렇게 해서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자치가 좀 작동되면서 대중정당의 그 일선 조직이 그렇게 필요하냐 하는 회의가인 부분도 지구당 폐지에 좀 명분을 보태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동시에 지금 지구당을 부활하자면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미 22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발의했죠. 현재도 알다시피 지구당이라는 비슷한 조직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당원협의회,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입니까? 그래서 당협위원장 그리고 혹은 지역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지구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국회의원이 아니면 국회의원은 자기 사무실을 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또 후원금을 거둘 수 있고 여러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그리고 자금에서 여력이 있는데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의 원내위원장 지구당의 그 존재가 없다는 그 설상가상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번에 그 수도권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122석 중에 뭐 몇 석을 얻은지 민주당이 102석입니다. 서울은 거의 37대 1, 11, 경기도는 12대 10이었나요?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는데 어쨌든 전체 122석 중에 민주당이 102석을 가져갔다면은 쉽게 말해서 민주당 쪽의 102석은 국민의힘 입장으로 보면은 원외 지구당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조직이 없는 핸드폰 위원장밖에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 그쪽은 국회의원이 늘 이렇게 밭을 갈고 해서 다음 선거 때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공간의 태도가 토양이 마련되는데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예를 들면 2027년에 대통령 선거까지 만약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있는 조직 지구당을 꾸준히 그 사실상의 지구당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대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상대편 국회의원을 상대하는 원외위원장도 핸드폰 위원장도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면 훨씬 더 또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의 패권 구도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불리한 지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씀드려서 TK 같은 경우 거의 뭐 25석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외 지구당밖에 없는데 그 조직이 또 열악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싸움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은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뭐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조직과 돈도 투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상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지금도 지역위원회 그리고 아니면 당원협의회가 있어서 또 위원장도 있고 하지만 이게 공간적으로 사무실이 없으니 뭐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위원장이라 해서 실권도 좀 없고 실질적인 활동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또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비를 내서 지방 의원들하고 공동으로 지구당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선거에도 불리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서도 조직 동원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치 신인들이 좀 그 등용되기가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이건 기존의 국회의원들에 대항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구당을 부활하게 된다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논리는 그럼 과거처럼 뭐 조직을 그렇게 동원하고 유지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정치 자금 또 부패 온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역시 그랬습니다. 중앙당에서 후원을 받아서 돈을 많이 내려주는 부분이 있었죠.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뭐 몇십억씩 이렇게 삼성 같은 곳에서 돈을 걷어서 중앙당에 후원해주고 그 후원금이 또 일선 지구당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부활한다면은 중앙당의 법인 후원금도 좀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50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걸로는 지구당의 어떤 자금 융통이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인의 후원금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기업에 우리가 지금 미래 선진 정치를 지향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런 부분에 사기 도단하고 있다고 본다면, 예를 들면 정치 자금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내가 예를 들면 정치인이 좋았어 그리고 그 정당이 좋았어 스스로 내는 그런 후원 문화, 기부 문화, 일종의 뭐 펀드레이징이라고 그러죠.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터부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당을 부활하더라도 거기에 쓰여지는 자금의 흐름을 잘 관리하고 회계 장부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곳에서 선거 과정에 투명하게 들여다보듯이 이것을 관찰하고 모니터링 한다면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동훈이나 아니면 이재명 다 다음 대통령 선거라든가 아니면 또 한동훈 또 당장에 지금 당대표 선거에 각자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지구당을 부활해서 특히 원외 지구당을 달래서 자기의 어떤 지지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틀린 말도 아닌 것입니다. 뭐 정치라는 게 완전히 순수하게 어떤 주장을 하기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있죠.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또 다른 신인에 대한 장벽. 지구당 위원장을 만약에 원외 지구당 위원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지구당을 만들어준다면은 원외 지구당 위원이 아닌 일반 청년이나 정치 지망생들은 또 그게 장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은 안철수, 나경원 그러니까 당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분들인데 이 정치인들도 지금 지구당 부활은 적절한 찬성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구당 부활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대중정당이 굉장히 중앙집권적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부 자체가 중앙집권 또 정치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런 중앙집권이 무척 강하다는 것이죠. 뭐 조선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총선에서도 보셨다시피 각 정당이 거의 중앙당에서 무슨 예를 들면 공천관리위원회나 무슨 뭐 이런 거를 기구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찍어 내려 보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경선을 한다 그러지만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만만한 사람을 그냥 경선에 붙이고 나머지 좀 유력한 후보자들은 컷오프라 뭐 이런 형식으로서 아예 잘라내서 누가 봐도 누구를 지목해서 찍기 위한 그런 공천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정당의 구조가 굉장히 중앙에서 내려 찍는 것이 관습화되어 있고 지구당이나 이런 쪽에서 밑으로부터의 의견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내 민주주의가 잘 실천되고 있지 않다. 대중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정당 활성화인데 정당 정치가 현대 정치의 기본인데 그 정당이 비민주적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방적인 상위 하달이 되고 있다. 이것을 좀 극복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구당의 부활은 논리가 맞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지금 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선거도 어제 끝났는데 뭘 그렇게 다른 민생이 시급한데 이런 그 순수한 정치적인 문제, 정치를 위한 그 정치적인 제도 이런 것을 먼저 개혁했느냐. 그게 개혁의 시급한 과제였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대개 보면요. 그 이런 사안들은 정치의 룰은 선거라든가 이런 것이 임박해서 바꾸긴 힘듭니다. 지금 조금 한가할 때 냉정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게임의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박해지면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그때는 내가 불리하다 너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갈라지고 통일된 뭐 예를 들면 법을 지금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뭐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뭐 스트라이크 존이 그 컴퓨터로 시스템을 해서 지금 도입됐는데 그게 뭐 한 몇 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내일 당장 룰을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 선수들이 수긍하지 않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부패의 온상이다. 특히 지방의 토호 세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부작용이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논리로도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뭐 순수하게 그 완전 H2O 같은 화학적 결합에 의한 그 순수한 물 속에서만 살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란 게.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한번 바라봐야 된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회 비용 자금을 들이는 것이 현대사회 대중민주주의 정치에 좀 부합하는 것이다. 그 정치 자금이든 조직이 최소화돼야 되겠지만 일정 수준은 우리가 용인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대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당은 좀 그 지역의 정치 지망생들 정치를 배우겠다는 신인들 청년들이 좀 모이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지방의회에 좀 진출하고 싶은 분들이 뭐 쉽게 말해서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 상황들을 접하고 배우는 그런 공간 정치 사랑방 같은 공간 물론 그 특정 당원 당협위원장이나 그 지구당 위원장이 뭐 일방적으로 뭘 지시를 하면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뭐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 지역 정당의 모임을 잘 구성하고 엮어줘서 신인들을 길러내고 서로 또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 그러니까 후보자를 선출할 때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게 하나의 바탕 토양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정치는 좀 복잡한 것입니다. 지구당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정당 정치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복원해서 새로운 정치적인 실험 내지는 정치 문화를 좀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돈이 든다 하는 것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선관위가 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토호 세력이 아닌 지역의 어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봐도 뭐 정치 신인들이 국회의원은 뭐 당원 명부를 다 들여다보고 경선에 임하는데 새로운 정치 신인은 당원 명부도 하나 보지 못하고 이렇게 뭐 선거에서 그냥 국회의원 덜러리를 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경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구당이라는 것을 부활시켜서 공개화하고 하나의 공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그게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이든 간에 그게 하나의 그 통로이자 일종의 뭐 지방 정치의 플랫폼이랄까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당을 좀 부활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오늘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